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오늘은 항공서비스학과의 어피어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6년간 모 여대의 항공서비스학과 외래 그리고 겸임 교수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2년 연속 4년제 대학에서 항공사 객실 승무원 배출 전국 1위 대학을 차지할 만큼 교수님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학생들을 꼼꼼하게 지도하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저 역시 저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꼼꼼하게 학생들을 가르친 편이었고요. 가끔씩 제 생방송 채팅창에 나타나는 학생들의 제 수업 후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타이트한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자, 항공서비스학과는 말 그대로 스튜어디스, 그러니까 승무원을 꿈꾸는 학생들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4년 내내 헤어도, 메이크업, 어피어런스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옷이나 구두를 새로 사면 누구에게 새 옷이라고 안 해도 남들이 야, 너 오늘 그거 새 옷이지? 라고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내가 평소와 다른 스타일로 옷을 입는다면 내 스스로도 계속 어색해하고 불편해하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장에 갔을 때 혹은 승무원이 됐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 어울리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은 4년 동안 매일 어피어런스를 합니다. 승무원에 맞는 용모와 행동 거지가 몸에 배도록 하는 데 있죠.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날 만약에 처음으로 승무원 어피어런스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어색해지고 쭈뼛거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매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자료는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료에다가 제가 내용을 좀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항공서비스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규정에 따르고 있는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 보면 생각보다 엄해서 좀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어피어런스와 헤어도, 메이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어피어런스입니다.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 스타일의 정장을 착용을 하는데요. 먼저 어피어런스의 목적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머리, 화장, 표정, 유니폼의 상의와 액세서리, 손과 손톱, 그리고 스타킹, 스커트, 구두 이 모든 것이 어피어런스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상당히 꼼꼼하게 평가의 기준이 되니까 어피어런스에 대해서 미리부터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학생들의 정복을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디자인이 들어가지 않은 기본 스타일의 정장을 착용을 합니다. 흰색 셔츠와 검정색 정장 스커트 착용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실 재작년부터 제가 근무했던 학교의 정복이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검정색이 예뻤던 것 같긴 한데 학과 방침이고 저는 겸임 교수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결정권은 없습니다. 자, 스커트의 길이는 무릎선에 맞춥니다. 무릎 위로 2cm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장을 착용할 때 반드시 한여름이라도 스타킹을 신도록 하고요. 색상은 커피색 1호만 허용을 합니다. 참고로 실제로 항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정해진 브랜드의 스타킹 그 호수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커피색 스타킹이라도 해도 브랜드마다 좀 색깔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딱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셔츠는 구김없이 다려 입어야 되고요. 네일은 반드시 착용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 네일을 메리아스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죠. 속에 입는 옷인데 흰색 외에는 다른 색상은 아예 금지되고요. 망고나시나 끝나시 아니면 레이스가 있는 나시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레이스 민소매, 망고 민소매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 추울 경우 외투를 착용하게 되는데요. 정장용 코트, 단정한 모양의 정장용 코트만 허용이 되지 요즘 유행하는 패딩이나 스포츠 점퍼는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액세서리 규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액세서리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걸이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재질은 금이나 은,
진주, 큐빅이 가능한데요. 귀걸이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0.5cm, 그러니까 5mm를 넘지 않도록 하고요. 제가 근무한 학교의 항공서비스학과의 경우에는 1학년은 오직 진주 귀걸이만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귀걸이는 별도의 장식이 없고 달랑거리지 않는 고착형을 착용합니다. 이런 귀걸이 안 됩니다. 큐빅은 투명색, 진주는 흰색만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큐빅이 빨간색이나 초록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타 액세서리로는 반지 하나, 시계 하나만 가능하고요. 반지도 앞에 이렇게 이렇게 다이아 반지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나 이러면 불가능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귀걸이 착용이 필수인가요? 네. 그리고 귀걸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처음에 입학을 해서 정복을 단체 구매를 할 때 귀걸이도 같이 단체 구매를 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다 같은 귀걸이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의 경우에도 정복에 어울리는 학과에서 정한 디자인의 검정색 구두를 신습니다. 구두, 학과에서 정한 구두의 굽은 6에서 8cm 이내로 유지를 했고요. 앞에 굽이 있는 갑옷이 신발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하게 되면 3cm, 5cm, 그리고 7cm의 그 구두의 굽을 세 종류의 구두를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 3cm의 구두는 기내용 램프화예요. 그리고 5cm는 기내와 실외 모두 가능합니다. 7cm는 본인이 활용해서 신지만 기내용으로는 흔히 신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승무원 어피어런스를 했을 경우에 정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샌들이나 플랫, 슈즈, 그리고 운동화는 절대 안 됩니다. 간혹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대학교 1학년에 올라오면서 힐을 안 신어본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넘어져서 희한하게도 1년에 꼭 한 명 이상은 다리가 부러져요. 정말로. 1년에 한 명 이상은 꼭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1학기 말쯤 되면 누군가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 와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도교수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야 돼요. 교수님,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붙을 때까지만 운동화를 신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해야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발 사이즈가 커서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은 보이는 이 스폰지 패드를 이용을 해서 구두를 신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희한한 칼발이에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일자예요. 그래서 저는 앞에 스트랩이 없는 구두를 신으면 구두가 헐떡인다 그래요. 구두가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뒤꿈치에 지금 보이는 이 스폰지 모양의 패드를 사용을 해야만 구두가 벗겨지지 않게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세요. 자, 그리고 그 외의 금지 규정을 좀 알려드리죠. 먼저 헤어두를 갖추지 않고 정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학과 정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푸르고 있다. 이거 안 되고요. 혹은 사복을 입은 상태에서 머리 헤어두. 왜 그 승무원 머리 있죠? 이렇게 쪽머리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걸 사복을 입고 쪽머리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반드시 옷을 갈아입을 때는 뒷머리에 실막을 풀어서 이렇게 하고 다니도록 해요. 자, 그리고 어피어런스를 한 상태에서 슬리퍼나 운동화 착용은 절대 안 되는데 다만 기숙사 내에서 화장실 갈 때만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매점이나 기숙사에서 자기 기숙사 그 층에선 괜찮은데 다른 층을 넘어갈 때도 안 돼요. 옆 건물로 이동할 때도 슬리퍼 안 돼요. 타 건물로 갈 때도 운동화 안 돼요.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정복 착용 시에는 안경도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렌즈를 빼고 안경을 끼는 게 안 됩니다. 다만 눈병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미리 허가를 받고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를 했을 때에는 사탕을 먹는다거나 껌을 씹으며 걸어간다거나 아이스크림을 들고 걷는다거나 핫도그를 들고 걸어 다니는 게 안 됩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를 갖춘 상태에서 술을 먹거나 담배를 펴서도 안 되고요. 등 하교 시에는 완벽하게 어피어런스를 갖추고 학교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항공서비스학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본인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장소의 출입은 금합니다. 유흥업소, 주점, 노래방 이런데요. 그래서 간혹 어피어런스를 한 상태에서 술집에서 친구들하고 뒤풀이 한다고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렸다가 엄청나게 혼나는 학생들이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1년에 한 명 정도 있어요. 다 걸립니다. 요즘은 아시죠?
자, 이제 복장 소개에 이어서 헤어두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승무원 머리라고 하는 헤어두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헤어두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이게 사실은 말로 그리고 화면으로 설명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여러분이 아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의 실제 기숙사 화장대입니다. 학생이 직접 사진을 찍은 거고요. 실제 우리 학생의 뒷모습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정말 깔끔한 헤어두를 자랑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을 앞두고는 왁싱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를 왁싱을 하냐면 헤어두를 했을 때 이 뒷목 있죠, 여기에 잔머리가 많으면 여기가 또 지저분해서 여기를 왁싱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헤어라인 이런데 잔머리 이런 거 왁싱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반드시 검증된 전문 샵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학생들끼리 하다가 면접 전날 살 빨개지거나 막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래서 면접을 망치는 경우를 한 번씩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 미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처음 가는 샵에서 면접 전날 하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미리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헤어도 메이크업, 어피어런스 1년, 4년 내내 하라고 시키는 게 그래서 그래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적응이 된 상태에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왁싱에 대한 질문을 하신다면 미리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헤어드를 하기 전에 준비물부터 소개를 할게요. 스프레이는요, 헤어 스프레이인데 물 스프레이를 많이 써요. 왜냐면 접착력이 물 스프레이가 좀 더 뛰어난 데다가 일반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는 양철통에 든 헤어 스프레이는 하얀색 가루가 좀 일어나곤 해요. 그리고 반짝반짝 광택이 납니다. 그래서 물 스프레이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거울, 일자 고무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 고무줄은 머리 모양을 잡았을 때 그게 어긋나지 않게 꽝꽝 묶어주기 편해요. 그리고 실망은 2개를 준비를 하세요. 이거는 왜 그런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U자핀, 그리고 꼬리빗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실빗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 분무기. 약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물 분무기를 어디다 쓰냐면 머리를 일단 하나로 묶을 거예요. 앞머리에 뽕을 넣을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텐데 이 하나로 묶을 때 살짝 스프레이로 머리를 적셔서 머리를 빗어서 묶어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묶여서 분무기를 사용하면 깔끔하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머리를 묶을 때 위치는 귀하고 같이 하세요. 그런데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게 너무 높으면 되게 헤어두가 웃기고요. 너무 낮으면 안악내가 돼요. 안악내가 돼서 이 귀하고 높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앞머리 뽕을 못 띄우게 해요. 그래서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물 분무기로 살짝 적셔서 그냥 다 넘겨주시면 되고요. 2학년부터는 이제 뽕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 머리에서 요만큼 요 부분 있죠. 요만큼을 빼놓고 뒤로 넘기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하나로 묶은 다음에 뽕을 띄울 머리를 빼고 묶을 때도 있고 뽕을 없이 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묶은 다음에 잔머리를 정리를 하는데 일단 묶어놓고 잔머리를 정리를 하는데 여기다가 스프레이를 바로 뿌리면 두피가 굉장히 손상이 돼요. 왜? 우리는 매일매일 헤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손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촥 넘겨줍니다. 그러면 두피에 스프레이가 닿지 않아서 편해요. 혹은 꼬리빗의 이 꼬리 부분 있죠. 이 꼬리 부분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서 꼬리로 이렇게 빗어주면 정리가 잘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꼬리에다가 뿌려서 여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머리는 일단 묶었어요. 묶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실망을 끼는데 제가 아까 실망을 2개를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실망을 2개를 겹쳐서 사용을 하면 간혹 실망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도 다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망은 2개를 사용하는 걸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망을 2개를 겹칠 때는 손하고 팔에다 이렇게 해서 실망을 2개를 이렇게 껴가지고 겹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실망 2개를 겹칩니다. 그래서 실망 한쪽에다가 U핀을 꽂아서요. 머리 묶은 데 위에다가 쿡 꽂아요. 쿡 꽂고
그 다음에 망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넣습니다. 망을 이렇게 감싸줘요. 근데 이 망의 봉제선이 안쪽으로 오면 더 예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걸었으면 이제 이 망을 만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는데, 머리를 만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2번 정도 머리를 돌리는데, 이 나중에 돌린 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 미세망 끝부분이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돌린 상태에서 위에 있는 머리를 잡아서요, 눌러요. 이렇게 돌려놓고 위에 있는 머리를 잡아서 눌러. 그러면 소라빵 모양이 이렇게 엎어지면서 태국무늬가 나옵니다. 이게 소라빵 모양으로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돼요. 꼭 엎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덮은 부분의 망에다가 U자핀을 걸어서 고정을 시키면 됩니다. U자핀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많으면 8개 정도를 쓰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도 역시 항공서비스학과 학생이 직접 교실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영상입니다. 보실게요. 머리를 하나로 묶어준 상태에서 U자핀으로 먼저 망을 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를 감싸줍니다. 머리를 망으로 감싸줍니다. 감았죠? 감쌌죠? 자, 그 다음에 감싼 머리를 동그랗게 말아요. 동그랗게 말아요. 자, 첫 번째 동그랗게 말고 그 다음 2번째 동그랗게 말 때 안쪽으로 집어 넣어서 말아요. 여기. 2번째 마는 걸 안쪽으로 넣어서 말아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되게 핵심이에요. 요게 중요하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마는 게.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은 다음에 요걸 넣고 요걸 하나를 일단 고정을 해요. U핀으로 고정을 한 다음에 바깥쪽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바깥쪽 머리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영상이 없어서 제가 영상을 또 학생들, 여기는 우리 학교 학생이 직접 찍은 거고요. 여기가 어느 강의실인가? 여기서 찍은 거예요. 학생이 직접 찍은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알고 보시면 느낌이 더 편할 거예요. 보세요. 자, 망을 꽂아주고 망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그 다음에 감은 머리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2번째 감을 때는 2번째 감는 머리는 안쪽으로 해서 감아줍니다. 안쪽으로 해서 감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감은 망을 한번 U핀으로 꽂아줍니다. 그럼 편해요. 그 다음에 바깥 머리를 안으로 눌러.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게 흔히 말하는 쪽머리, 승무원 머리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걸 4년 내내 하면 굉장히 숙련이 되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이게 굉장히 숙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메이크업과 손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먼저 승무원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메이크업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만든 영상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메이크업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하는 질문만 답변을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매니큐어는 반드시 발라야 하나요? 네. 손톱의 색상은 지정 색상과 유사한 색상만 허용이 되는데요. 손톱 색상은 잠시 후에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먼저 입술 색깔부터 알려드릴게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입술 색깔인데 여러분이 많이 이용하시는 소위 말하는 저렴이 브랜드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에뛰드하우스에서는 PK002 생기 있는 핑크, 그윽한 핑크 이런 걸 많이 이용을 하고요. 스킨푸드에서는 퍼피 오렌지나 페일 핑크를 바르시면 승무원 메이크업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입술 색깔을 바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톱 색깔도 저희는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면접을 앞둔 여러분들은 꼭 항공사 면접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손톱 색깔은 일단 투명색과 지정색과 유사한 색상이 허용이 됩니다. 스킨푸드 그리고 뷰티 크레딧 그리고 에뛰드하우스 요런 그 색상들을 제가 아예 지정을 한 걸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바르고 지정색을 바른 뒤 지정색을 한 번 더 발라서 안에 색상이 비치지 않게 하고 맨 마지막으로 탑 코트를 발라서 광택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톱 그 길이는 너무 길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보통 1에서 2m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쁜 손톱색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니큐어는 반드시 바르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공서비스학과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복장 규정, 어피어런스, 헤어도, 그 다음에 메이크업과 손톱 규정까지 제가 전해드렸어요. 굉장히 엄격한 규정 아래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서비스학과를 준비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이 규정에서 알려주는 복장이라던가 액세서리 또는 손톱 그리고 메이크업, 입술 색깔 같은 걸 참고를 하시면 복장을 갖추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두가 원하는 그곳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항공서비스학과의 복장 규정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